발생 상품은 무엇이냐? 이 발생 상품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옵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발생 상품은 첫째, 일장 충몽입니다. 왜 입장 충몽이냐? 두 번째 들어보면 압니다. 발생 상품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눈에는 이 옵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냥 상승을 하면은 사고, 하락을 하면은 풋을 사고 하는데 여기는 철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산이 필요하고 이 입자가 뭐냐면은 양자 중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양자 중첩으로 이 가격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래를 해도 정확한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입자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니까 아예 안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격이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텐데, 세 번째, 발생 상품은 바이올린입니다. 왜 발생 상품이 일장 충몽이고 입자이고 바이올린인지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글라스 애덤스가 쓴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딥소스라는 컴퓨터가 나옵니다. 이 컴퓨터를 우리가 구글에 검색하듯이 검색을 합니다. 어떻게 뭘 검색하느냐? 검색 조건이 The answer to life, the universe and everything. 이게 검색어입니다. 삶과 우주 그리고 모든 것에 관하여라는 것을 딥소스라는 컴퓨터에 검색을 하니까 딥소스가 750만 년 동안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4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딥소스가 750만 년 동안에 계산을 했는데 그 답이 41이라는 숫자를 답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40인가? 왜 40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좀 황당하지 않느냐니까 딥소스가 말합니다.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변이 황당하게 나왔다. 그게 딥소스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설계한 컴퓨터로 다시 이 문제를 풀어줄 컴퓨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컴퓨터는 뭐냐? 지구라는
컴퓨터를 딥소스가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라는 컴퓨터가 지구력 46억 년 동안 계산해서 만든 그럴듯한 해답이 딥소스는 42, 지구는 17이라는 답을 합니다. 지구가 46억 년 동안에 계산하는데 우리 인간도 하나의 칩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올바른 질문과 올바른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럴듯한 대답이 17이다. 그럼 이 17이 뭐냐? 이거는 표준 모형입니다. 아까 서두에 선물 옵션은, 발생상품은 입자라 이야기했는데, 이게 17개의 입자를 말합니다. 이 17개 입자는 페르미온과 보존, 그리고 스칼라 보존. 이 페르미온은 커크, 렙톤으로 표시를 합니다. 하는데 6개의 입자가 있고 이게 6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보존은 4개의 입자가 있습니다. 스칼라는 힉스 입자라. 이게 17개의 입자입니다. 지금까지 지구라는 컴퓨터가 계산해서 나온 답이, 그래서 한 답이 표준 모형입니다. 근데 이 페르미온은 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는 특성이 스핀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입자의 스핀은 반정수와 정수로 나타납니다. 페르미온은 반정수입니다. 이 넵톤을 보면은, 내용을 보면은 전자, 미온, 타우, 전자, 중성, 미자 해갖고 6개가 나오고, 여기는 커크에는 위아래 기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존에는 강자, 더블 보존, Z 보존, 글루온 이런 입자들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반정수이고 이거는 정수입니다. 정수란 무엇이냐? 우리가 자연수 1, 2, 3, 4 자연수를 이걸 정수라 하죠. 0도 이거는 양의 정수. 0도 정수입니다. 근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거는 음의 정수라 하죠. 이게 정수론이죠. 반정수는 이제 분수되어 있는 거, 반정수는 이제 분수,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게 이제 반정수인데, 이거는 페르미온은 반정수되어 있고, 보존은 강자 같은 거는 정수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나중에 가면은, 옵션에 안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수와 반정수는. 근데, 지구가 46억 년 동안 계산해서 만든 해답이 17인데, 이 17이 얼만큼 해석을 할 수 있냐면, 42, 딥소스가 만든 42는 4는 무엇이냐? 이게 포스, 힘입니다. 이 F죠.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 이런 네 가지 힘을 갖고 있고,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이 이가 우주에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해답을 내놓은 17은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이 빠져 있습니다. 그거는 불완전한 대답을 지구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40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4, 2를 분리하죠. 42가 될 수도 있고 4, 2로 읽을 수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의 힘, 여기는 우주의 물질, 구글에다가 상가, 우주, 그리고 모든 것의 가나에 대한 질문을 하면은 40이라는 답을 합니다. Theory everything. 모든 것의 가난 이론. 이것이 어찌 보면은 42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이가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 우리가 옵션이라는 것은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이는 수학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참입니다, 참. 이건 공리이고, 이건 진리입니다. 이는 정확한 계산에서 옵션의 가격을 산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거래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지구상에 가장 예민한 경제 지표가 현재까지는 옵션입니다. 뉴턴이 이런 공식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힘이고, 이거는 질량이고, 이거는 가속도입니다. 이거는 가속도의 공식이고, 이거는 만류 인력을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어떤 힘이 강하게 주어지면 속도가 가속해야 됩니다. 이거는 두 개의 물체가, 질량이 있는 두 개의 물체가 서로 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류 인력입니다. 이 두 개의 공식을 가지고 우주 만물의 운동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뉴턴이 말하는 이 두 가지 공식입니다. F의 MA, F의 MG, A의 MA, MG, A의 G, 이렇죠. 이게 없어지면은 가속도와 중력은 같다는 뉴턴의 제2법칙이죠. 이 가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게, 가속도 공식을 써보면은 델타 T분의 V 델타 T 마이너스 VO, V0 이렇게 쓰죠. 그러면은 VT는 일거로는 V0 플러스 A 델타 T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영을 였을 때 1이 나오고,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었을 때 3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어떤 값을 넣으면 하나씩 튀어나오죠. 이게 주식에서 점화식이라는 건데 이거는 알고리즘입니다. 우리가 컴퓨터에 알고리즘 할 때 이런 방법을 쓰죠. 그래서 가속도는 델타 t분의 v 델타 마이너스 v 제로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뉴턴이 만든 이 공식 중에 거리의 제곱은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F는 가속도는 m분의 F죠. 이 가속도 법칙이죠. 그러면은 이 펜은 내가 마크펜을 땅바닥에 탁 떨어뜨렸을 때 1초 동안에 이 펜은 몇 메다 떨어질까요? 이걸 이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펜을 떨어뜨리면 중력의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붙는데 1초에 몇 메다 떨어질까? 그걸 이 수식으로 제2공식으로 가속도의 공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푸느냐 하면 자, 이건 F죠. 이 F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 이렇게 되죠. 이걸 이대로 대입하면 그러면은 m은 지워지고 그러면 g의 거리의 제곱, r의 제곱 m 뭐죠? 이거는 물체의 질량이고 이거는 지구의 질량이고 이거는 거리의 제곱분에 반비례하니까 이 펜을 떨어뜨리면은 1초에 4.9m 떨어집니다. 1초에. 이거는 지구의 질량. 이건 거리니까 이걸 계산을 하면은 9.8 m per second 오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속도에서 이거는 시간이고 속도가 1초 동안에 얼마만큼 되지? 이게 1초죠, 1초. 1초 동안에 1초의 시간 동안에 속도는 가속도는 얼마가 나오느냐?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게 0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속도가 붙죠. 그러면은 1초 동안에 1초니까 1초 동안에 여기 있겠죠. 이게 몇 메다 떨어지냐 하면 9.8m 떨어집니다. 가속도는 9.8m 떨어집니다. 그러면 거리를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보면은 이 이동한 거리가 나오죠. 이게 평균 속도가 4.9m입니다. 그래서 이 펜을 딱 떨어뜨렸을 때 1초 동안에 떨어지는 거리가 중력의 힘에 의해서 떨어진 거리가 4.9m입니다. 자,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 풀어보죠. 재밌는 거 하나 풀어보죠.
이 펜은 1초 동안에 4.9m를 1초 동안에 펜이 4.9m를 떨어지는데 1초 동안에 우리 머리에 있는 달은 1초에 몇 미터 떨어질까요? 이걸 뉴턴은 계산해냅니다. 이 두 가지의 공식만 가지고, 만류의 공식, 가속도의 공식만 가지고, 여기 지구죠? 여기 달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구의 중심, 반지름이죠. 지구의 반지름. 지구의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이 마크펜으로부터 지구의 중심까지 거리가 6,400km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달까지 거리는 얼마냐? 이 거리는 얼마냐? 38만 km입니다. 이 중심부터 달까지 거리가 38만 km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아까 F는 G의 R, 거리의 제곱에 이렇게 된다 했죠. 우리가 G의 값을 이 펜이 1초 동안 떨어졌을 때 아까 몇 미터 나왔습니까? 4.9m 떨어진다 했죠. 그러면은 이 R은 얼마입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중심이 이 펜에부터 6,400km 있고 달은 38만 km 있으니까 이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6,400과 38만의 거리는 6,400의 몇 배입니까? 이게 대충 계산하면은 60배가 나옵니다. 펜이 1초 동안 떨어지는 것은 4.9m. 지구의 중심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60배. 중심부터 60배. 그러면은 R의 제곱이니까 60의 제곱 3,600이 나오죠. R의 제곱이니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그런데 이 거리가 뭐니까 3,600분의 1로 나누죠. 그러면은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0.00136 점점점점 나옵니다. 이거는 메다죠, 메다. 4.9m니까 메다니까 이게 하나, 둘, 세 개 옮기면은 1.36mm가 나오죠. 이게 유닛이죠. 이 정밀하게 우리가 컴퓨터상에 게임이나 이럴 때 전부 다 유닛을 쓰는 이유는 이게 정밀하게 1.36mm입니다. 왜? 이 4.9m니까 1.36 나왔죠. 그러면은 이 공식을 통해서 펜이 1초 동안 떨어지는 게 1.36mm 나왔는데 이 달은 1초 동안에 얼마 더 갈까? 이 공식이 맞다면은 이 공식을 이용해서 달이 1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가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떨어지냐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답을 증명을 해줘야 돼요. 자, 증명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이게 지구입니다. 지구 중심이죠. 여기 달입니다. 이렇게 달이 지구를 주위를 돌죠. 달이 1초 동안에 이동을 합니다. 달은 떨어지죠. 1초 동안에 이동해서 떨어지죠. 이만큼. 이만큼 떨어진다. 이게 H입니다. 달이 이동한 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X로 둡니다. 이게 반지름은 6,400km. 여기까지 거리는 38만 km.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떨어진 점에서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줍니다. 이 기압이죠. 그어주고 여기다가 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쫙 이렇게 이제 반으로 꺼주죠. 이 부분은 닮음이 닮음. 이 두 개는 닮음인데, 이 x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닮음이기 때문에 수식을 이렇게 쓰죠. x 대 h는 이거 하기 전에 이 전체의 길이는 반지름이기 때문에 2r입니다. 2r인데 이 부분은 이기 때문에 2rh죠. 이걸 빼줘야 되니까.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 그냥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길이는 2r입니다. 2r. 반지름이 두 개니까 지름이 2r이죠. 그럼 계산을 우리가 하면은 이것도 x죠. x 다음은 그러니까 x 대 h 이꼬르 2r 이꼬르 x가 되죠. 그럼 이 풀면 어떻게 됩니까? 2rh는 x제곱이죠. 그러면은 h는 2r이죠. 그러면은 이 높이를 구할 수 있죠. 뭔 이야기냐? h는 2r의 x제곱입니다. r이 뭡니까? r이 여기까지의 거리죠. 그러니까 2r이니까 이게 38만 킬로미터죠. 근데 우리가 x값을 몰라. 이 x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x값을 구해야 돼요. x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속도는 구하는 방법이 이거죠. 달이 지구를 돕니다. 한 바퀴. 이 원주율이죠. 원이니까. 원주율을 도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원주율 때문에 원주율을 구하는 방법은 2파이 r이죠. 근데 지구는
다른 지구를 도는데 며칠 걸리냐? 원래 우리가 29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27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보는 면이 29일이지 실제 우리가 달이 지구를 도는 시간은 27일입니다. 27일에 하루는 24시간이기 때문에 24. 1시간은 초로 나누면 3600초. 이러면은 이 속도가 나옵니다. 이 속도가 나온다면 이 X값이 1초 동안에 얼마나 갔는지를 구할 수 있다고. 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은 1.02km 나옵니다. 이게 뭐냐? 달이 1초 동안에 1.1km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서 떨어지는 게 H만큼 떨어진다. 달이 굉장히 빠르죠. 그 큰 달이 1초 동안에 평 하고 날아가는 게 1km, 1.1km 갑니다. 1km 넘게 가는 거죠. 정확하게 1.02km죠. 굉장히 달이 빠릅니다. 움직임이. 그 큰 달이 1초 동안에 1.02km 가서 27일 동안에 한 바퀴를 딱 돌면 원점을 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1.02인데 우리가 X값을 구했죠. X가 얼마입니까? 이거 1.02km. 그러니까 이 수식을 다시 쓰면은 이 H는 2R, R이 뭡니까? 지구와 달의 거리가 38만 킬로니까 이 R이 38만이죠. 킬로미터죠. 그리고 X가 뭡니까? 1.02. 1초에 1.02km가죠. 이 제곱이죠. 이걸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냐, H가. H가 2R에 38만 1.02에 제곱을 하면은 이게 0.0000136이 나옵니다. 이 계산하면. 그러면은 이거는 킬로미터죠. 1.02km이기 때문에 요거를 소수점을 하나, 둘, 미터 하게 까면은 1.36mm 나옵니다. 이거나 똑같습니다. 펜이 떨어지는 운동이나 달이 1초 동안 움직이는 운동이나 같은 값을 나타냅니다. 이게 뉴턴이 엄청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턴의 이론을 위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구사 뉴턴의 사무실에서 달의 속도를 계산한다. 옛날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이론은 고전역학이지만은 정말 대단한. 그래서 뉴턴이 이 두 개의 수식만 있으면은 우주의 모든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뉴턴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선물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과학이란 첫째, 반증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왜 그러냐면 옵션도 과학입니다. 둘째, 예측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 실증적 검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증명이죠, 증명. 좋아하게 생각합니다.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안 맞으면은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뭐 사회비가, 안 가면 유사가, 이 사회비가, 이 세 개를 만족해야 됩니다. 반증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이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증명이 돼야 됩니다. 이 과학의
가지고 있는 조건인데, 제가 옵션을 24년을 연구하면서 나온 주식이 있습니다. 딥소스는 750만 년 동안 계산을 했고, 지구는 46억 년 동안 계산을 했고, 저는 24년에 계산했습니다. 물론 잽이 안 되죠. 근데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공식이 나옵니다. 이 옵션의 가격 공식입니다. 이게 뭐냐? 이 공식은 특징이 우아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쉽게, 이 수식의 특징입니다. 리차드 파이먼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있죠.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론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험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은 틀린 이론입니다. 그게 리차드 파이먼이라는 엄청난 물리학 대가가 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론이 아름답고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실험을 할 수 없으면 그거는 답이 틀렸다. 이 실험이 뭐냐? 리차드 파이먼 말하는 이 실험이 뭐냐? 이 실험이라는 것은 과학 이론은 이거는 자연입니다. 자연. 자연을 설명할 수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당신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이론은 틀렸다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fx, 이 y값이라는 건데, 이 수식은 실험이 할 수 있느냐? 이 실험을, 이 자연을 테스트하지 못하면은 이 y값은 틀린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자연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제가 입자라 했죠, 입자. 입자라 했는데 이 수식에는 나중에 좀 있으면 나옵니다. 양자 역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턴이 말하는 고전력 특학도 들어있고 카오스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프랙탈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올린 이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카오스나 프랙탈이 다 자연이죠. 그래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죠. 제가 옵션이라는 것은 입자로 했는데 이거는 정수입니다. 정수. 이거는 정수이고 이거는 반정수입니다. 우리가 표준 모형을 말하면은 이거는 보존이죠. 이거는 페르미온이고. 그래서 Y값은 옵션은 입자입니다. fx 플러스 d라는 거는 이거는 변수값이 변수. 이거는 상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는 고정값이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m은 고정값입니다.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야기했죠. 옵션이라는 거는 실시간으로 변하는데, 이 고정값이 말이 되느냐? 그거는 이 값이 변하기 때문에, 변수값. 이 변수값을 임의적으로 0으로 둡니다. 0으로. 그러니까 이걸 x로 두면은 이게 0이 됩니다. 이 y값의 핵심은 이 변수값을 0으로 만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수식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y가 제로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m밖에 없죠.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엄청 간단하죠. 아까 뉴턴의 F의 MA 하고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옵션은 이 M이 뭐냐? 옵션은 변동성이 되죠. 변동성. 시간가치와. 얘는 변동성입니다. 시간가치는 이 변수값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 이 안에 시간가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변동성만이 여기는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Y는 변동성이라 보면 되죠. 왜? X를 제로로 두기, 변수값을 제로로 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fx 플러스 dm인데 이걸 데카르트가 나는 존재한다, 고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사람은 기하학과, 대수학을 통일시킨 사람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엄청난 소리. 뉴턴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두 개를 기하학과 대수학을 통합시켜서 나온 게 뭡니까? 좌표계죠, 좌표계. 세상에 모든 것은 수인가 모양인가? 라는 질문을 하죠. 세상은 수로 되어 있느냐,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데 데카르트는 이걸 수를 모양으로 전환을 하죠. 이 좌표계를 해서. 이 뭔 양이냐?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공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y 이꼴은 이게 뭐냐? 이게 제로 됐죠. m은 제로인데, 제로니까 정수죠, 정수. 이거는 반정수고. 자, 제로라는 거는 중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중심. 제로라는 건 중심이죠. 데카르트가 만든 좌표계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걸 이제 풀 겁니다. 제가 세 번째 그랬죠. 옵션은 바이올린이다. 바이올린은 전체 길이에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조건 하에서 4개의 줄로 모든 소리를 낼 수 있죠. 그러면은 그 이론을 가지고 또 한번 그려보죠. 자, X 좌표를 그리고
Y좌표를 그립니다. 바이오인 줄을 세로로 세운 거죠. 이게 X, 이게 Y입니다. 바이오인 줄 4개가 있으면 소리가 난다니까 우리도 줄 4개를 한번 꺼보죠. 하나, 둘, 셋, 4개를 껐죠. 이거는 반정수니까 이건 양의 정수죠. M은 양의 정수. 이걸 오라두면은 아까 중심이 됐죠. fx 플러스 d가 이게 중심이 되죠. 자, 밑에도 바이올린처럼 줄처럼 4개를 꺼보죠. 하나, 둘, 3개, 4개,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의 반정수죠. 정수가 아니고 반정수가 되죠. M은 반정수입니다. 양의 반정수. 음은 마이너스 M은 음의 반정수. 이렇게 되죠. 이거는 정수가 되죠. 여기서 아까 우리가 달 그릴 때 원을 원주율을 그렸죠. 이것도 원을 그려봅니다. 왜? 중심이 있기 때문에. 원을 그리면은 여기가 이게 외제원이기 때문에 여기가 R이 되죠. 반지름 여기가 R이 되죠. 이걸 이렇게 하면은 이 두 개의 길이니까 이거는 2R이 되지, 2R. 이거와 이거는 2R이 됩니다. 문제는 중심축으로부터 여기를 A라 두고 여기를 B라 두고 여기를 C라 두고 여기는 M이죠. 양의 정수, 양의 반정수. 여기를 P라 두죠. 여기를 Q라 두죠. 여기를 Z라 두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M이니까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딥소스가 750만 년 동안에 계산해서 나온 답이 40이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바이올린도 그렇고 4개의 줄이 있습니다. 밑에도 4개죠. 이 4자가 거기입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힘을 나타냈지만 이는 뭐냐? 이건 양입니다. 양. 4개의 줄과 양과 2개, 42가 딱 떨어지죠. 이 사이라는 의미가 이 공식에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뭐냐? A는 뭐냐? 2R에, 그러니까 2R이니까 지름이죠. 이 지름의 최소의 가격, 최소값입니다. 최소의 가격이 A입니다. A라는 것은 2R의 최소의 가격입니다. 제가 이 수치로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수치로 지금 쓸 수가 없는 게 공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다 쓸 수가 없어요. 왜? 이게 고정값이기 때문에 수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은 A는 2R의 최소값이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A가. 옵션은 중심값으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이렇게
이 파동을 그래갖고 이렇게 움직이겠죠. 안 가면 넘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떨어지든지, 어떻게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값들이 중요하죠. 왜? 중심축으로부터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하나의 레이더로 보면 돼요. 레이더의 초점이 여기 있죠. 중심이 있고. R의 값은, 이 R은 최소값은 A다.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뭐냐. 이걸 수식으로 한번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길이는 O와 M의 길이는, 이 반지름의 길이는 O와 중심이죠. 중심으로부터 마이너스 M과 같죠.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지름이 있어 반지름이 같고, 또 여기가 핵심적인 뭐냐면은 이 C의 값, 이 C와 P가 이게 R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CP가 C와 P의 거리가 같습니다. R이 된다. 이게 뭐냐? C와 P의 거리가 저희가 똑같아요. 이것도 R, 이것도 반지름 R, 이것도 R입니다. 이 공식은 계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공식의 진정한 뜻은 원리의 문제예요. 원리의 문제. 왜 이 중심으로부터 모든 것이 반지름으로 되어 있느냐. 이 거리는 얼마인가? OM의 거리는 얼마인가? 그러고 O의 마이너스 거리는 얼마인가? 이 같겠죠, 다. CP의 거리는 얼마인가? 이 거리가 다 같겠죠. 이 원리를 정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실제 거래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CP입니다. 이게 R이죠. 이게 거의 80%가 이 거리를 측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옵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옵션이 눈에 보이지 않냐면은 여기서 이 중심에서 M까지, 중심에서 N까지 이 거리가 2R인데, 지름인데, 이거는 중간에 이게 음의 절대값, 이게 양의 절대값입니다. 이게 뭡니까? 2R의 최소값이 되겠죠. 양의 절대값 플러스 음의 절대값 하면은 그리니까 이게 CP가 되는데, 이 CP가 C와 P의 거리가 왜 어렵고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냐면은 이게 내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양자 중첩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옵션을 거래를 하면은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양자 중첩 때문에 이 CP의 거리가 실제 거리의 80%를 차지하는데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능력 갖고 안 됩니다. 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중간에 R
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실제 이 거리가 C가 뭔지 P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또 거리가 얼마인지 R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반지름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반지름의 거리고 A고 B고 C고 D고 문제가 아니고 이 중심은 이 공식에 이 제로가 되는 X가 제로 되면 제로가 되는 이 값을 구하지 못하면 최소값도 못 구하고 양의 절대값, 음의 절대값 어떠한 값도 R 값이나 어떤 값도 구할 수가 없다. 핵심 중에 핵심은 이 중심이 있어야만이 이 원을 그릴 수가 있다고. 원을 중심 없이 원을 어떻게 그리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이 값을 구하는 것이 이 식의 핵심입니다. 이 중심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못 구할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구하기가.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고 원리가 어렵다고. 내가 그랬죠. 이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원리의 문제라고. 원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중심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핵심 과제라. 이걸 구해야만이 이런 값들이 C의 P의 값이 알 수가 있고 A의 값을 알 수가 있고 D의 값을 알 수 있고 또 개별적 Q의 값을 알 수 있고 M의 값을 알 수가 있다. 왜? 이건 고정값인데 중심을 못 구하면은 이건 무용지름분입니다. 근데 CP가 R이니까 이거 분리합니다. 분리. 자, 이것도 R, 중심부터 여기까지도 R, 이것도 R, 이것도 R이니까 CP만 다운돼 가지고 보죠. C와 P의 거리가 R이다. 반지름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 같다. 이게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 했죠. 구할 수가 없어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원리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해를 하지 않고서는 이 CP의 중첩을 구해내지 못한다고. 근데 중요한 건 실전에서 실제 거래를 하면 여러분이 돈을 투자를 한 거래를 하면은 여기 이 거리가 나온다니까. 여러분은 이 거리 자체를 모르니까 그게 나온지 안 나온지 모르지만은 이 거리가 80%를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돈을 번다는 거는 로또 1등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로또 1등 되려면 몇 합니까? 850만 불이죠. 이거는 몇만 불이겠어요? 1000만 불인가? 계산이 불가능해요. 뭔 이야기냐? C와 P의 거리, R, 이 중첩의 거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요것만 딱 떼놓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이거는 아까 초반에 제가 그랬죠. 데카르트가 좌표계를 만들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수인가 모양인가 하는데 이 수라는 것은 세 개의 꼭지점만 알면 X, Y, Z라는 세 개의 꼭지점만 알면은 계산을 하면은 모양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컴퓨터 하는 것이 다 데카르트 좌표를 쓰죠. 세 개의 꼭지점만 알면 이 중첩을 양자 중첩을 세 개의 꼭지점을 이 CP의 거리를 세 개의 꼭지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느냐? C, P 세 개 점만 있으면 돼요.
CP 이 중간에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걸 X 두고 테슬라 쓰는 X를 두고 이 글이 이 세 개의 점만 알면은 모양 안 됐죠? 이 CP의 글이 이 R이죠. 이 전체가 R이죠. CP가 R이니까 이 전체 거리가 R입니다. C, X, P죠. 이게 뭘 말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숨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너무너무 이 강의의 하이라이트이자 핵심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누구도 내가 장담컨대 중첩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연코 말할 수 있어요. C와 P와 세 개의 점만 있으면 된다 했죠. 이 거리는 R이다. 이 점으로부터 센터 점으로 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긋죠. 이게 처음으로 돌아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M이죠. 이게 중심이죠. P가 마이너스 M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마이너스 M이란다. 이게 이제 이 중심이니까 O가 되겠죠. 이 중심이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지가 않습니다. 틀립니다. 길이가 달라요. 아까 C를 뭐 했습니까? C 이 점을 양의 절대값이었죠. P를 뭐 했습니까? 음의 절대값. 이 이야기는 한 번도 누구도 해본 적도 없고 저도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이 이론을 이해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 이 이론이 있는 자체도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냐? 거래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래의 80%가 이 거리를 측정하는 거예요. 왜? 중첩이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옵션의 현재 가격이 여기 있다. 옵션의 현재 가격이 이쯤에 있다. 그러면은 이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갔다가 맞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맞고 튀겨 내려올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옵션이 현재 여기 있다가 이 P의 절대값을 깨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중심부터 이 음의 절대값을 깨면은 이거는 쓰레기가 됩니다. 이걸 넘을 수가 있느냐? 이 점 O 중심점을 넘을 수, 그럼 여기 있다가 이걸 넘을 수가 있느냐? 이 쉽게 넘기 힘들어요. 이걸 깰 수도 안 되고 넘기도 힘들어요. 물론 이 중간에 값들이 존재합니다.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지 않는데 이게는 중간에 값들이 존재해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 숫자로 써주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죠. 근데 숫자를 쓸 수 없는 게 이 설명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왜? 이 공식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 과학 이야기할 때 예측 가능하다 했죠. 예측 가능성. 이거는 이미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현재 여기 있다가 이놈이 요 튕겼다가 올라갔다가 이걸 C를 돌파를 할지 안 그러면 C에 맞고 내려올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은 여기가 어디다 좌표를 다 찍을 수가 있다고.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까 뉴턴이 이 펜이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달의 속도를 예측했듯이 이것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미리 이거는 모든 행사 가격이 예측이 가능합니다. 전부 나와 있어요. 이 값들이 각자 다르지만은 뭔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370, 콜 370, 372, 370, 375 이런 행사 가격들이 이 P의 값, C의 값, 중심값 각각의 값들이 음의 절대값, 양의 절대값 모든 행사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계산하면은 다 나와요. 그 말인즉슨 C와 P 이 세 개의 점이 중심으로 절대값을 깨면은 쓰레기 된다 했죠. 그걸 실증적 예로 한번 이야기해 주죠. 오늘 6월 11일입니까? 6월 13일이 동시만기죠. 오늘 6월 11일 날 옵션 콜 372 오늘 얼마 끝났습니까? 종가가 1.19로 끝났죠. 오늘 끝난 종가가 1.19입니다.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372.5가 콜 옵션 오늘 조금 전에 끝난 372.5 콜 옵션 이게 얼마냐? 11만 9천에 끝났죠.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좌표기로 써보면 fx 플러스 d 이 중심값입니다. 여기에 C가 있다 있죠. 이 중심값 밑에 뭐 있습니까? P가 있죠. 이게 양의 절대값. 이게 음의 절대값입니다. (375가) 1.19입니다. 이게 어디 있느냐? 유치상으로. 오늘 겁니다. 오늘 것뿐만 아니라 어제 거 한 달 내내 4월달, 3월달, 2월달, 1월달 모든 가격은 이 CP 세 개의 점 안에 모든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오늘 현재 1.19다.
제가 조금 전에 뭐였죠? 음의 절대값. 음의 절대값 P 밑으로 내려가면은 쓰레기가 된다 했죠. 오늘 끝난 콜 372.5가 1.19다. 그러면은 음의 절대값이 지금 얼마냐? 1.50입니다. 1.19죠. 콜!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내가 장담합니다. 이거는 쓰레기 된다. 뭔 소리 하는 거죠? 미쳤나니? 이게 지금 개인들이 200억 산 게다. 돈 200억이 쓰레기 된다고? 당신 미친 사람 아니야? 정확하게 뭐지만은 그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밑으로 산 게 372.5, 375 전부 다 쓰레기죠. 이게 쓰레기 되면 다 쓰레기 되죠. 그러면 이게 200억이 넘어요. 근데 내보고 쓰레기라? 그 많은 돈이 99.9%가 쓰레기입니다. 왜? 음의 절대값이 1.5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1.19로 끝났죠. 이거는 매도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죠. 이는 100대 0이다. 99대 1이라 할까요? 압도적으로 게임 끝났어요. 372.5를 여기서 거래를 해서 수익을 낼 것이라 하는 거는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 로또 사는 것보다 더 위험해요. 왜? 이게 대박이 날 수 있는 확률이 있느냐? 있죠. 딱 한 가지 있어. 딱 하나 있어. 이틀밖에 옵션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이틀 남았는데 대박이 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근데 큰 대박은 안 나. 왜 안 났냐면은 이유가 있어요. 지금 1.19에 샀잖아요. 종가가. 이 음의 좌표 밑에 있다고. 1.19인데 이게 내일 되면은 뚝 떨어진다고. 떨어지는데 여기서 가면 이게 뭐 8만원 같다. 안 가면 7만원 같다. 가죠. 그래가지고 내일 종가가 예를 들어서 3만원에 끝났다. 이게 6월 12일 날 내일 0.30, 0.20, 2만원 끝났다. 2만원 끝났는데 이게 이제 대박이 나려고 어떻게 되느냐. 미국에서 갑자기 밤 사이에 금리 인하를 해봅니다. 긴급하게. 이거 알고는 이거는 쓰레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 금리 인하하면 이게 대박이 나겠죠. 근데 1.9에 산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1.9가 아니고 1.5 끝났고 1.5에 어제 가게 1.5에 사든지 오늘도 1.5에 맞고 튕겨갔죠. 이게 1.5에 맞고 1.5가 음액값이기 때문에 튕겨 내려가고 1.19 갔죠. 더 많이 빠졌는데 종가가 1.19 끝났어요. 왜 1.5에 튕깁니까? 음의 절대값에 튕겨 내려온 거예요.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쓰레기 된다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은 1.50에 샀든 1.60에 샀든 2.0에 샀든 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이거는 대박이 안 난다고. 아무리 잘 해야 본전치기야. 안 그러면 수익이 조금 날까 말까. 금리 인할 확률이 몇 프로 되겠어요? 0.1%도 없잖아요. 0.1%의 가능성도 없는 데다가 여러분들은 200억이라는 돈을 지금 박아놓고 있다고. 왜 박느냐? 속된 말로 무식해서 그렇다. 알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 제가 C와 P, O에 이 거리가 반지름인데 이게 중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거래의 80%가 오늘 차지한다고. 왜 그러냐면은, 말이 나왔으니까 이야기인데, 자, 콜 372.5는 얼마냐? C, O, P 372.5는 얼마냐? P가 얼마나 했습니까? 음의 절대값이 1.5긴 했죠. 이 수치가 0.01도 오차가 안 생깁니다. 얘는 0.1초 오차가 생길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값들을 이야기 못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 개의 점들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은 말을 못 해요. 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세 개의 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음의 절대값만 이야기합니다. 자, 음의 절대값은 콜 372.5는 15만 원이다. 그러면은 자 반대로 풋 365.0은 절대값이 이게 C, O, P죠. 그러면 이게 풋의 365.0이다. 그러면은 이 절대값이 얼마냐? 12만 5천 원입니다. 음의 절대값. 오늘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장이 지저분했죠. 오늘 땡기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한데 오늘 장을 자 지수가 종합지수가 0.48% 올랐어요. 오늘 오전장에. 그런데 콜 372.5는 14% 마이너스라. 여러분은 이해를 못해. 왜 그러냐면은, 자, 콜은 뭡니까? 지수가 상승하면 콜이 상승해야 되죠. 지수가 0.48% 종합지수가 올랐는데, 옵션은 마이너스 13.4, 14% 마이너스를 각이 나타난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뭐, 시간 가치가 이틀밖에 안 남았으니까 시간 가치가 극도로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누구나 할 줄 알죠.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죠. 원리를 알아야 왜 지수가 오늘 상승을 하는데도 콜옵션이 13%, 14%, 그것도 작게 올라갔다 아닙니다. 0.4% 올랐으니까 오전 내내 0.4%에서 0.3%, 5%, 8%에서 왔다 갔다 했죠. 근데 지수는 372는 14% 나중에 22%, 3% 이렇게 떨리죠. 마이너스로. 1000만 원 더 얼마입니까? 230만원씩 날아가고 있다. 이럴 것도 2,300만원씩 깨진다. 왜?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는데도 깨진다고. 시간가치라고? 시간가치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요? 그거는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면서 100이라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왜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답니까? C와 O와 P의 거리가 이 중첩이래, 중첩. 이게 372가 음의 절대값으로 어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나 쓰레기가 될래요 하고 신호를 준 거예요. 1.50 아닙니까? 오늘 1.50에 딱 여기서 맞죠? 밑에서 하락하다가
차고 올라오니까 어떻습니까? 갖다 부어버리죠. 선물을. 지수가 올라가는데 선물이 많아서 계속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음의 절대값을 떨어지면 쓰레기 된다. 음의 절대값이 얼마냐? 1.50이다. 이거 음의 절대값 1.5이라는 거 압니까? 계산할 수 있어요. 아무도 계산 못 했다고요. 음의 절대값이 이는 372의 문제고, 반대로 옵션은 양면선이니까 반대로 푸드 이야기해 볼까요? 365.0 이거는 P, 이 양의 절대값, 이 음의 절대값 P, 이게 얼마입니까? 12.5죠. 12만 5천원. 오늘 장이 시작하자마자 팡 갔다가 어디서 보냐? 이 O의 자리를 못 갔죠. O의 자리를 못 가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튕겨갖고 맞았죠. 맞다가 다시 튕기고 해서 마지막까지 붙어 있었죠. 근데 마지막 동시원가에 1.29 떠났죠. 조금 떨어졌죠, 결국. 이 음의 절대값이죠. 근데 이게 막판에 이제 동시호가를 밀었는데 이 365를 보려면은 매가격 367.5를 알아야 돼요. 367.5에 음의 절대값이 얼마냐? 17만 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얼마 끝났습니까? 20만 07천원인가 끝났죠. 아직 살아있던 얘기. 콜 372는 쓰레기. 여러분 돈 200억이 하루만 지나고 한낮에 반만 지나면 쓰레기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느냐? 과학은 예측을 할 수 있다. 증명을 할 수 있다. 무엇으로? 이 공식으로. 이 공식의 유대성이 발휘가 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다. 그게 뭐냐면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거리를 측정할 수 없다고. 측정 불가다. 이 거리를 측정하려면 많은 것을 알아야 되죠. 이 제일 중요한 이 중심값 봐야 되죠. 그리고 이 상수값 알아야 되죠. 거기에서 중첩되어 있는 가격을 알아야 되죠. 세 단계를 거쳐야만이 이 가격을 알 수가 있다고. 이것도 모르고 한데 어떻게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이것이 이 거리가 이 콜의 372가 15만 원이 음의 절대값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꿈에도 생각 못 하죠. 누가 음의 절대값이 15만 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누가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물론 다른 방법으로 수익이 내는 사람이 몇 명 있을지 모르겠죠. 만분의 1? 만 명당 한 명? 그것도 이 수익이 얼마 안 돼요. 만 명만 하는데 수익이 기껏해 얼마 안 돼. 제가 볼 때는 한 30만 분의 1 정도 될까?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수익이죠. 30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제대로 된 수익을 낼까 말까 한다고. 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측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옵션에서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이 영상을 보고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이런 세상으로 간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뭔지 압니까? 제일 우선 이야기 한번 할까요? 보조지표. 컴퓨터를 켜면은 컴퓨터가 낙서장이 낙서장. 무슨 놈의 보조지표가 그리 많은지. 제가 초반에 그랬죠.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고. 보조지표는 올바른 질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고. 이게 뭐 후행성이나 뭐 이런 선행성이나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올바른 답이 안 나온다. 여러분들이 보통 2년차, 한 3년차 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게 있죠. 뭡니까? 엘리엇, 파동이동. 이 공부 다 하죠. 결정적 이 이론에는 하자가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엘리엇 파동 이론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이야기는 이 파동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뭔 이야기냐? 자, 엘리엇 파동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선물 옵션에서는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안 되고, 자, 보세요. 파동 이론이라는 게 상승 5파, 하락 3파입니까? 상승. 상승 1파, 조정 2파, 이게 제일 길죠. 3파, 4파, 5파, 하락 하나, 둘, 셋, 1파, 2파, 3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가 배웁니까? 1.61파. 이게 2배. 3파는, 이거는 1파, 3파는 뭡니까? 2.61파. 그래가지고 컴퓨터에 어떻게 합니까? 초보 때 많이 하죠, 전부 다. 초보 때 알고, 이거 10년씩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차트를 보고, 주식 봉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뭐, 조정받고. 차트를, 차트 잘 안 되죠. 차트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파일럿 이론, 엘리어트 이론이 결정적 하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이 컴퓨터 할 때는, 잴 때는 보면은 어디서 재느냐? 요쯤 와 잰다고. 안 가면 요쯤 와 재든지. 왜? 여기서는 잘 못 재요. 왜 그러냐면, 후행적으로 잰다는 후행적으로. 엘리어트가 나갈 때, 이 값을, 출발값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출발값을 모르니까, 모든 게 지나가고 나서, 한참 뒤에, 여기가 출발점이네? 요쯤 오든지, 요쯤 오든지, 여기가 출발점이네. 그러니까, 이 선을 한번 꺼보는 겁니다.
그래서 1.618 맞는가? 여기서 아무 때나 맞춰갖고 억지로 이 억지 추약을 맞춘다. 1파동이 1파가 형성됐네. 조정 2파 맞추고 3파 되겠네 하는 거. 이 무슨 짓입니까? 보조지표 다 그래요. 이평선이나 볼린지 밴드나 일목균형표나 피보나치 수열이나 MACD나 RSI나 엠블로프나 모든 보조지표는 후행성이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옵션에서 이 보조지표를 사용하면은 여러분은 무덤을 바로 가는 직행이다. 무덤을 가는 직행 열차를 타는 거예요. 옵션은 이 보조지표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심지어 옵션에서는 거래량도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거래량도 볼 필요 없습니다. 옵션은 정밀한 가격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게 C의 값, O의 값, P의 값 있죠. 이게 양의 절대값, 이게 음의 절대값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디테일하냐? C의 양의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50만이다, 5.0이다 하죠. 이 P에서 차고 올라오죠. 뚫고 조정받고 뚫고 갖고 50만 딱 되죠. 이 C의 값이. C가 50만이라 하면은 양의 절대값 C가 5.0이라 하면은 어떤 현상이 실전에서 4.99가 찍히면은 99가 찍히면은 4.99가 찍힌다 이런 거 있어요. 이건 큰일 납니다. 그만큼 정밀하다. 5.0이 C인데 4.99가 찍혔다. 이 큰일 난다는 거. 이게 뭐냐면 추락을 하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3일에 한 번꼴로 나와요. 여러분들 가격을, 이 C값을 모르기 때문에 무심코 넘어가서 그렇지. 무심코 아무 생각, 왜? 값을 모르니까 뭐, 이게 뭐, 5.0인지 뭐, 4.0인지, 안 가면 5.15인지, 4.85인지, 값 자체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지만은, 이 C값이 5.0이라면은 4.99가 되면은 큰일 난다고. 이게 반드시 5.0이면 5.01이 되든지, 0.2가 되든지, 0.3이 되든지, 안 가면 최소한도 5.0이 돼야 된다고. 이 0.01이 옵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C값이 5.0이라는 이야기는 5.0을 반드시 찍어야 된다고. 5.0을 안 찍고 4.99를 찍는 순간에 이거는 골로 갑니다, 골로 가. 우리 저쪽에 경상도 말로 골로 간다니까. 이게 5.0이면 얼마입니까? 125만이죠, 한 계약에. 한 계약에 120만, 10개 하면 1250만 아닙니까? 이 수시가까지면 50%는 그냥 날아간다고. 1000만 같으면 500만 그냥 없어져요. 왜? 0.01 하나를 두고. 옵션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옵션을 장난을 받다가는 골로 가요, 골로 가. 그만큼이 가격이 정리가 됐다고. 옵션은 가격이 최정밀도 돼 있어, 최정밀도. 정말 정밀되어 있다고.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 보면 뭐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온다 하지만은 옵션은 한치의 오차가 안 생깁니다. 이 Y꾸로
fx 플러스 d, 이거 d 만들, 이거 오차 있는 것 같습니까? 이 m 오차 있는 것 같아요. 0.01도 오차가 안 생긴다고, 상수값이. 오차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 바로 추락합니다. 겁나게 내려간다니까. 이 C 값에서 C가 20만 원이다. 절대값이다. 1.99가 된다. 이거 잘못하면 바로 쓰레기 된다고요. 0.01이 뭐 대단하냐. 이거 돈 하면 1,000원 아닙니까? 1,000원 뭐 대단한데, 이 돈이 어마어마 20만 원짜리인데. 모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안하지만은 옵션에 1도 모릅니다. 1도. 1도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옵션에 아까 20만 원에 1.99가 되면 안 된다 했죠. 여러분은 옵션에 0.01도 모른다. 그러니까 30만 분의 한 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옵션을 해서 30만 명 하면 한 명이 승리자가 나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0.01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옵션은 초정밀하기로 했다. 근데 여러분은 0.01도 모른다. 왜 모르냐? 증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72.5가 P의 값이 1.50, 15만 원인데, 지금 이게 음의 절대값인데, 1.19가 돼 있죠. 내일모레 이틀만 지나면 이게 200억이 쓰레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1도 몰라. 0.01도 모른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큰 돈을 거래를 하고 있다니까. 왜 모르느냐? 이걸 몰라서 그렇지. 왜? 이건 입자니까. 여러분은 계산해낼 수가 없어. 이것 때문에 0.01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만 하는 거예요. 오르면 사고, 내리면 싸다 싶어 사고, 이래 사고 저래 사고 다 흘러내리죠. 옵션은 보조지표를 쓰지만 이유가 갭으로 떠버리면은 모든 보조지표들이 거꾸로 간다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보조지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대책은 어떠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를 중단해라. 그게 살 길이다. 옵션 거래 중단하시고. 여러분은 옵션 거래를 한다고 자기 개발서도 있고 또 나의 심신을 달랜다고 멘탈을 관리한다고 절에 가서 108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심신 훈련도 하고 하죠. 다 무용진문에 무용진문. 옵션에는 안 먹혀 들어갑니다. 왜? 옵션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개발이나 108분야나 산행이나 이거는 옵션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보조지표 없애는 거. 지표를 없애라. 첫 번째. 두 번째, 컴퓨터하고 깊은 대화를 해라. 화면을 보고. 세 번째, 과학을 공부하세요. 옵션과 과학이 뭔지 전부 옵션은 과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열심히. 거래를 중단하고 기도할 게 아니고 과학. 요즘 유튜브에 과학 설명이 많이 되시니까 과학을 공부해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깊고 깊은 사세의 장벽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도 수익이 안 납니다. 이래 해도. 불강, 불급. 미치지 않으면은 도달하지 못한다는 불강, 불급의 이 깊고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느끼려 하면은 시간이 최소 옵션을 이해하는데 정말 열심히 한데도 최소 기본 10년은 기본이에요, 기본. 올바른 질문을 해야 올바른 답이 나온다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런 것도 다 필요 없고, 차트를 순수하게 만들었어요. 순백하게. 보조지표 어떤 것도 의심하고, 이동 평균선 어떤 것도 의심하고, 차트를 순수하게 만들어 놓고, 복만 나오게. 그리고 이 순수한 복만 가지고, 가격만 가지고, 옵션의 가격만 가지고, 가격과 깊은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옵션의 첫 번째 과목이라. 이 대화를 최소한 10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거래 중단하는 게 맞아요. 0.01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면은 이런 과정들을 거쳐와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말이 없어요. 실제 해보면 제 경험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거 만드는데 이거 제로를 만드는데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15년 걸렸어요. 15년. 이걸 0으로 만드는데 15년이 걸렸다니까. 이거 상수가 M 마이너스 M. 왜? 이 중심값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 자신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검증을 해도. 그러니까 15년 걸렸죠. 이게 맞는지, 중심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이렇게 대입해보고 이렇게 대입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하죠. 예. 그러면 또 15년 걸렸죠. 이거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이것도 한 7, 8년 걸렸어요. 왜? M의 값이 양의 M은 얼마냐? 음의 M은 얼마냐? 전부 다 일일이 테스트 했어요. 꿈속에 테스트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다. 이게 답이 맞는 건지 해보고 또 바꿔보고 이 답이 맞는지 바꿔보고 정말 힘들어요. 이 책이 안 나온다니까. 누구 하나 설명해 주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전부 다 독학이면 독학.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는 1000% 독학이면 독학.
그래서 불광불급이다. 전부 독학을 했어. 저보고 미쳤다 했어. 미친놈. 죄를 아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 했어. 그럴 때마다 나의 길을 간다. 진짜 마유입니다, 마유. 프랭크 시네터의 마유이가 진짜 마유이다. 그런데 이 길 제로를 만드는데 15년, 이거 제로 만드는 7, 8년 걸렸죠. 그럼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돼. 하는데, 그래도 수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미치는데, 깊은 사색을 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이 값은 알았다고. 이건 이제 알았어. 이것도 알아. 그런데 수익이 안 나는 이유는 있죠. 이 C와 P와 O라는 이 세 가지 점, 중첩. 자꾸 중첩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실. 이게 옵션의 시작이자 이게 옵션의 끝이라. 오늘도 콜 372나 풋 365나 다 이 C와 O와 P의 거리 이야기다. 이거, 그러니까 1.50이 음의 절대값이 나타나면 이 중첩을 모르면 이 가격을 알 수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판판이 깨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왜? 입자이니까. 눈에 안 보인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지식을 쌓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자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보조지표를 100년을 공부해 보세요. 보이는가? 입자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조지표를 100년 공부하라고 입자가 보이는가? 안 보이지. 입자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입자는 안 보여, 눈에. 이것이 옵션입니다. 그것도 중첩으로 되어 있다. 참 한장하죠, 한장. 산 넘어 사이란 말이 이게 안 보이는 데다가 중첩으로 되어 있다. 미치고 미치는. 한장하로 있어. 그래서 성자가 없다. 누가 성자냐? 이거 성자는 외국인, 왜? 제로섬 게임이죠. 외국인 기관이 성자죠. 게임이는 한 달에 기본 1,500억이 이 사람들한테 주죠. 여기에 750억, 또 기간에 750억, 여기 좀 더 가져가죠. 얘들 한 1,000억. 이 개인 돈 1,000억. 한 달에 1,000억입니다. 1년 아니고. 얘도 500억. 1,500억 평균적으로 더 될 수도 있죠. 더 되죠, 지금. 더 골 때 위클리 옵션. 한장하려고 쓰지. 갈수록 퇴사해야 돼. 위클리 옵션. 주말 목요일마다 만기를 받아. 한 장이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예? 로또를 사세요, 로또를. 로또를 1,000만치 사라고, 한 달에. 2,000만치 사든지, 1억치 사든지 로또를 사라고. 확률이 더 높아요. 이것보다
로또를 1000만, 2000만 사는 게 확률이 더 높다고. 이거는 쓰레기다. 이거는 그래도 5천짜리 6등이면 5천 중에 로또 나서 모르겠는데, 이건 당원 그래도 1000만 사면은 몇십만 그질 거 아닙니까? 이건 쓰레기인데. 아무것도 없어. 흔적도 없어. 로또를 사라니까? 이걸 할 빼서 로또를 사는 게 더 낫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긴 시간 동안 장하게 두서없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할 이야기 너무 많지만은 숫자를 적어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데 나에게 부탁드리고 일장춘몽입니다. 춘몽.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옵션은 뭐다? 입자이고 결론은 일장춘몽입니다. 오늘이 수익이 났다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진짜 이걸 공부하려면 정말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정도 아니면 모든 것에 이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리차드 파이만은 물리학자죠. 최고의 물리학자. 이 사람은 아는 게 뭡니까? 물리학밖에 몰라. 철학, 예술, 음악 이런 거 없어. 이 사람은 오직 물리학만 해. 동시대의 최고의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 사람 물리학밖에 몰라. 이거 하려면은 미쳐야 된다. 근데 미치는데 똑바로 미쳐야 돼. 왜 그러냐면은 보조지표나 공부하고 이상한 짓 하면은 100년이 미쳐도 안 되고 1000년이 미쳐도 안 된다니까. 내가 팁을 주잖아요. 옵션은 가격이다. 어떤 가격? 양자 중첩의 가격이다. 옵션은 가격인데 양자 중첩의 가격이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마치겠습니다.